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융 이슈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바쁘죠? 자, 그래서 최대한 금융 이슈도 제가 짧게 짧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 한 번씩 보시고요. 지금 금융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 다 각자 약간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비전공자라든가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저하고 10분씩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자소서가 끝나면 LCS 그다음 면접 1년의 절차들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금융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분의 그 습관이 굉장히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갖고 가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지속을 해볼게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벌써 9월 17일 일주일이 벌써 다 지났죠? 아직 안 지났지만 오늘 내일 남았지만 한번 볼게요. 맨날 제가 그 기사들 여기에 올려놨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것들은 나중에 한번 뭐 몰아서 한번 진행을 하던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9월 17일 오늘입니다. 자,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뭐 좀 우울하죠. 이게 뭐야, 기사가 오는 손님이 없는데 점포는 마음대로 못 닫는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방향성이 뭐 바뀌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현재 떠한 상황인지는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올 수도 됐대요. 은행은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돈 안 되는 점포를 줄이려고 합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지역구 민심을, 노조는 일자리 감소를, 당국은 뭐 이를 막는다. 은행 점포 폐쇄가 경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의 영역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지금 팩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은행은 현재 돈 안 되는 점포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왜요? 당연하죠. 은행 점포 하나를 운영하기 있어서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부터 하죠. 왜? 고정인건비가 상당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10분 경제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융권의 방향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바일 지금 대면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대면 거래를 확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점포를 기존과 같이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되겠다는 게 은행 측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만 지금 상황을 알아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한다는 거죠. 멘붕이다. 금융위가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은행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한대요. 정치, 시민단체 인사 등 어떤 외부인이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다.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은행의 의사결정이 외부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보고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고령치나 금융환경 조사 방안에서 점포 폐쇄 시에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제도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은행이 그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을 폐쇄하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야, 은행 니네 그래도 너희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고 고객들한테도 너희들이 혜택을 어찌 보면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폐쇄하지 마. 시민들, 고객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외부인을 우리가 줄 테니까는 그 외부인의 이러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절차에 따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수익이 안 돼서 그 점포를 폐쇄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자,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정치권 내지 공공기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한 시중은행 임원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인 고객 편의, 일자리 축소 등 우려는 이해가 돼. 근데 기타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했을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중은행의 한 임원분도 외부인들이 지금 은행에 있어서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지금 민감해하고 별로 좋지 않게 본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KB국민은행 도봉지점 폐쇄다. 도봉지점은 저기 강북 쪽에 있었어요. 강북 쪽에. 전 여기 알거든요. 네. 도봉을
뭐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KB 국민은행이 점포를 문 닫기로 하자 김남일 부행장을 불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그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예요. 참 좀 약간 어찌 보면 이상한 시대인데 점포를 도봉지점에 폐쇄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도봉구 지역 국회의원 이 은행의 부행장을 불러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 지역 주민들이 은행이 없어 불편하니까 이거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마디로. 왜 정치인분들은 자기 지역구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뭐 아무튼 뭐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기 나오고 뭐 시티은행 통폐합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를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게 하라. 이런 의도인데 은행 측에서는 그게 참 진짜 힘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슈도 쭉 보시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17년도 때도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지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쇄 절차에 외부인이 참여하면 지점을 더욱 없애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 일부에서 외부인을 통해 또 은행 채널 전략이나 영업 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은행 측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내부 영업 자료나 영업 기밀 등이 외부인이 참여하면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제도들, 그러한 그 기밀 자료들이 타 은행으로 또 넘어갈 수 있으며 경쟁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미 은행들은 신입 직원 채용에 외부인이 개입하면서 자율성을 침입받았대요. 2018년 금융당국이 압박을 못 이기고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만들었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채용 절차에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관이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면접 가게 되면 외부 면접관 분들이라고 해서 아마 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베이스가 기본 히스토리는 왜 그렇죠? 예전에 은행권 채용이 있어서 그런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막고자 금융당국이 그런 것들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대요. 은행들은 자신의 기업 문화와 인재상에 딱 맞는 인재를 뽑지 못했다. 시중은행이 신입 횡원을 줄이고 경력 채용을 늘리는 추세도 마음대로 신입 직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 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한은행 3번 금융실 쓸 때도 이러한 소재도 충분히 뭐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소재가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시사. 한국은행 저금리 발맞추나. 그래서 기사를 쫙 보시면 FED가 제로금리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한 거예요. 현재 얼마죠? 0에서 0.25%.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뜻도 시사한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2020년이죠. 2023년 3년이 남았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은 지금 제로금리를 우리는 당분간 유지할 거야. 이러한 뜻을 내비쳤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이 있겠어요? 먼저 초보자라면 이러한 연계성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죠. 미국의 금리를 대부분 대한민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금리로 간다는 뜻을 보이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시장의 그 기조, 그 다음에 미국의 기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금리도 대부분 방향성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로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일단 저금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 금융시 작성할 때도 저금리, 제로금리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AIT를 도입하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장기간 제로금리를 예고한 바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최소 3년을 한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또 나왔죠. 미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택하면서
한국은행도 저금리 규제에 발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대부분의 그냥 방향성인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연준에서는 뭐 노동시장 회복하고 물가 상승률이 2% 오르고 뭐 이렇게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저금리로서의 우리는 기조를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데 이런 것도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앞으로의 금리 방향 추이는 저금리 기조가 될 것 같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저금리로 갈 것 같구나. 그럼 결국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 것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희망한다면요. 증권사 취업도 마찬가지죠. 증권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사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저금리 이슈로 인해서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이렇게 유지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쭉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 세 번째, 지금 최근 금융 이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다 써도. 자, 세 번째 뭐예요? 금리나 요구권. 이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자, 보니까 금감원이 금리나 요구권을 점검해 보니까 은행 94%가 낙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은행들 되게 못하네. 그거를 포인트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에 가야 되니까 어떠한 것이 문제고 현실이 어떻고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시중은행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대응이 심각하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요구권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신용 등급이 오르거나 재산이 많아지면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 후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을 해봤더니 은행도 94%가 낙점이다. 와, 심각하네요. 심각해. 뭐 회사별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시중은행 16곳 가운데 94%가 94%인 15곳이 낙제, 저조를 받은 거예요. 심각하죠. 문제는 지방은행이에요. 네, 여기 써 있네요. 6곳의 지방은행은 평균 43.6점을 받아 고객의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절차 안내와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대요. 특히 콜센터가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현 상황을 나타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금융 이슈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은 담아줘야 돼요. 이걸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룰 필요 없지만 이른바 부동산 패닉바잉 나왔죠. 제가 그 지난 기사에도 설명했죠. 그냥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2030, 40 세대들 중에 지금 집을 아니면 못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끌 대출을 받아서 비투를 해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이제 패닉바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은행들이 정작 법으로 보장한 금리나 요구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숙제. 자,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숙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나중에 뭐라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드려야지. 오늘 숙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뭔지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금리 인하 요구권. 그리고 댓글로 금리 인하 요구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숙제를 그냥 하나씩 드린 거예요. 아니면 본인 노트에다가 적던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야 돼요. 그럼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도 이 하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 자,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올린 기사 다 할 수도 있겠네요. 10분이라고 해놓고 맨날 15분, 20분 하니까 또 우울한 기사. 반년 동안 사라진 은행 점포 95곳, 행원들은 어디로? 뭐 되면서 나온 거예요. 은행들은 영업점 대신에 어플을 은행 고객들이 영업점 대신에 어플을 찾는 건 오래된 얘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에 대한 수요는 가속도로 붙었다. 언택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굳이 점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행 측에서는. 제가 아까 첫 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거 이거 그대로 나왔죠. 제가 이 신문 기사 여러분들 뭐 미리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올려서 저 그냥 아침에 그냥 바로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유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 보면 임대료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적재 점포 당연히 늘죠. 그래서 줄여야 되는 이유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상반기 126곳 닫았다. 이렇게 된 건 무엇보다 뭐야? 고객들이 찾는 빈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16% 감소했다. 고객들은 비대면에 익숙해졌다. 신한은행 이렇게 나왔다. 가입부 상품을 관리할 때는 비대면의 비율이 더 높아진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포인트예요. 저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상품을 관리할 때 비대면 비율이 왜 높아질까? 이왕이면 관리 받는 게 대면이면 더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그런 거냐 설문해봤더니 뭐예요? 간결, 신속 이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고객들이 바라는 그 측면이에요. 고객들의 니즈가 빠르고 신속하고 내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 더 시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다. 이처럼 고객들이 은행 이용 방식이 바뀌면서 은행들로 점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ATM기도 없애는 중이죠. 이런 현상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각 은행별로 점포 수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우리은행도 다루지 않고 신한은행도 하반기부터 디지로그 브랜치를 늘려나간다. 디지로그 브랜치 전 처음 들어봤네요. 이런 용어들도 좀 외워두세요. 디지로그 브랜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은행 점포 줄이면 은행원들 다 어디로 가냐? 문과생이 열망하는 은행 취업은 어려워지는 걸까? 한번 봅시다. 임직원은 뭐 이렇고 은행 점포 구조조정이 곧바로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금융 노조는 질적 변화와 방향성을 주목을 한대요. 시티은행 사례 여기 달았고요. 올해 이렇게 됐다. 자, 밑에 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결론은 뭐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은행에서도 지금 뭐예요? 언택트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이유는 고객들이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물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빠르게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지만 금융권도 사람들이 이제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발빠르게 맞춰 대응해야 되고 수익성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인건비를 줄이는 거고 거기에 뭐예요? 채용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요. 그래도 인원을 안 뽑지는 절대 못해요. 왜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비대면과 대면 시장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두 개를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 오래됐는데 오늘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신한은행 뭐 이런 것도 관심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신한은행 지금 최근 이슈 전 영역에 AI 적용한다. 그래서 하다 보면 디지털 같은 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신한은행은 올해 디지털 전환의 승부를 걸었대요. 그럼 이게 이 은행의 이슈인 거예요, 신한은행. 그러면 내가 최근 금융 이슈를 선택하더라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련된 어떠한 다른 얘기들을 신한은행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1100만 가입자 보유한 소울의 비대면 역량을 강화 중이다. 그럼 내가 소울을 이용해 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9월 17일 금융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남은 자소서 부지런히 한번 써보세요.